자,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좀 바닥을 잡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 0.6%를 전후한 하락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800억 정도 사고 외국인이 약간 매수 쪽에 좀 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게 되면서 615종목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270종목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0.9% 하락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시간을 통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우차이나 신한투자증권의 이효소 PB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소 PB입니다. 네, 자, 국내도 문제지만 국외도 체크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양회. 우리 PB님께서도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의견을 좀 내주셨던 부분도 있고 분석도 해주셨었는데요. 결국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면 2010년도 이후로 2023년까지 했을 때 양회 이후에 중국 상해 증시가 상승했던 경우가 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아무래도 양회에서 만족할 만한 이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대가 양에서 무언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그 전에 증시가 상승한 이후에 오히려 양회에서는 그 실망감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인대 양회가 개막을 하면서 리창 총리가 얘기했던 것이 GDP 목표는 5% 안팎, 그리고 인플레는 3%, 이제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은 3%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국내외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를 깔아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그닥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전망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우리는 높아진 전망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겠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전망치가 낮게 나왔다, 기대보다 못 미치게 나왔다,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정도라고 하면 결국은 완벽하게 경기가 회복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확인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했던 수준 정도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증시에는 오히려 크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정 정책을 통해서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힌트를 조금 얻을 수는 있을 것이고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나면 재반등의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기대하는 수준, 기대하는 기대치 정도의 이제 목표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 양해가 생각보다 사전에 저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조금 덜하다 정도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양회에 대한 전망,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증시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료 정도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이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또 중국을 바라봐야 될지 알아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중국의 소비 시장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우선 중국 소비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은 2023년이 리오프닝 첫 해였죠. 리오프닝 첫 해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 소비시장이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처음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비 여력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었고요. 소비 여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 또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겠죠. 2023년에 소비 시장의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2024년 올해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이 현재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중국 정부에서 소비 촉진 정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에 있어서는 이제 하방이 지지되는 그림도 현재 조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조금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요. 중국도 인구 구조가 계속 변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MZ 세대 아니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트렌드들이 소비 트렌드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내수 중에서도 품목별 혹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별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약간의 이제 변화점이 나온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때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다 쓸어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중국에 대한 포션도 많이 기업들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런 소비 트렌드도 많이 변화됐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네, 예전과 다르게 중국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품질이라고 하면 가격이 더 싼지 싸지 않은지에 대한 가성비를 조금 많이 따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중국의 새로운 소비 주체가 실버 세대, 그다음에 G세대, Z세대죠. G세대, 그다음 1인 가구, 신중상층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36%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50대 이상을 말하거든요. 실버 세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조금 적다 보니까 동일한 품질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고요. G세대, 지금 95년생부터 지금 최근 세대까지를 중국에서 G세대, 우리나라 MZ세대랑 비슷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더 강화돼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제품을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소비 계층들은 조금 더 가성비를 더 많이 따지는 이게 영향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라든지 지금 한 몇 년 내에 2배 정도로 규모가 커질 것이라 생각하는 중산층 같은 경우도 이런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이 흐름을 좀 두 가지 키워드로 보면요. 소비가 고급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화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맞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돈을 버는 돈벌이가 이제 직업이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 건강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건강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아진 거고요. 지금 이런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또 건기식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건기식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은 예전에 있었던 소비 패턴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또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중국의 변화를 어떻게 종목으로 녹여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작년이죠. 2023년 타오바오에서 이제 판매됐던 해외 건기식 기준으로 봤을 때 1위가 호주의 스위스라는 브랜드였고요. 2위가 미국의 GNC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를 저희가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같은 품질일 때 가격이 싼 거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국내 생산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호주나 미국 같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어 오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라고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이제 해외 건기식에서 1위 하고 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가 코스맥스 MBT가 ODM을 현재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GNC 같은 경우가 노바렉스가 현재 이제 이 제품의 ODM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지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제 수요가 많은, 이 정도로 수요가 많은 기업의 이제 ODM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글로벌 ODM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차트로 보고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코스맥스 MBT, 그리고 노바렉스 두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소비 시장에서 이제 중국 소비 시장이 좀 위축되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반영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바닥권에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10월 정도 저점까지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노바렉스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작년 한 10월 부근의 저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종목 다 마찬가지인데요.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차원에서 저가 매수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식 시장 자체가 중국 내에서 한 1년에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한 32% 정도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판단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커지는 시장에 대해서 접근해보는 것, 미리 사전적으로 접근해보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종목 매매 관점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길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당장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모멘텀에 따라서 단기에 탈출하는 것도 분명히 단기에 차익 실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아무래도 중국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두 종목 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B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 차이나였습니다.